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가난해진 중국 인민, 넷으로 경기 회복 기대도 하지 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대로 낮춰 잡았지만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대 엔진, 투자, 내수, 수출 모두 멈춰버려서 이 또한 달성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투자와 수출과 같은 경우는 외부 요인, 그리고 내수는 내부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 투자와 수출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중국은 방첩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를 막고 있고, 그리고 내수는 부동산 경기 하락, 수출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다수의 인민들이 가난해졌고, 그리고 내수로 경기 회복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해진 중국 인민, 이것 때문에 내수를 살리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과의 갈등 해결이 답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협의된 1차 무역 협의도 지켜지지 않는데, 만약 미국과의 갈등 해결을 하려면 1차 무역 합의 지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중국에서 포기해야만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차 협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관세를 폐지해 주기로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1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차 문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가난해진 중국 인민 내수로 경기 회복 기대도 하지 마입니다. 대만의 차이신 미디어의 쉐진어 회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천숭싱 그리고 차이치중 등 이 대만의 경제 전문가들과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중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 쇠진원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6.3% 성장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낮은 성장률이었다. 이것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2분기 GDP 성장은 0.4%. 이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의 팬데믹, 여기에 봉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나게 낮은 성장률이 있었는데 올해 그것과 비교해서 6.3% 성장이라면 성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올 2분기 GDP 성장이 6.3%라고 할지라도 이는 작년에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쇠진원은 현재 중국 경제를 이렇게 분석했죠. 저성장 추세. 그는 대만 경제일보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경제일보는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늘 낙관적인 기사를 실은 친중 성향의 지금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기사에서 중국 본토 디플레이션 실업으로 경제 위기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는 친중인 경제일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쇠진원은 친중 성향의 대만 신문마저 중국을 걱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의 둔화가 되는 모습은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0.8%,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의 성장률은 2.2%. 이것을 보면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2.2%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0.8%라는 것은 성장의 하락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 A 측은 0.5%보다는 좋은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즈너는 이렇게 말했죠. 2분기 성장률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경제주간지 금주간에 지금 칼럼니스트인 차이치중은 중국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할 때 2분기 성장률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경제일보가 중국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돌입했고 이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 왜? 전문가들도 다 0.8% 성장이 아니라 0.5% 성장만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동아대학의 신경제정책연구소의 천승싱 소장은 올해 중국이 설정한 경제 성장 목표 5% 달성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천 소장은 중국 경제를 견인한 투자, 소비인 내수, 그리고 수출 3대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6월에는 수출이 모두 급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수출입이 전체 다 급감한 것은 수출에 영향이 있어요. 수출이 안 되니 이 물건을 만드는 부품 같은 것을 수입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도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수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수입은 6.8%가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출 감소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폭이고 수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 추세이다. 이는 향후 수출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죠. 수출의 지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많은 물품을 수입을 해서 이것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3자 무역이 발달했던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은 내수가 하락했다라는 측면과 두 번째,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에 미래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라는 측면, 이것을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천승싱 소장은 중국 경제가 철도, 도로 등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철도, 도로, 이러한 인프라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군데를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개발하려면 이곳과 연결되는 연결 루트인 지금 철도, 기본적으로 철도, 그리고 도로, 그리고 여기에 이 통신망까지 같이 연계해서 배후 인프라를 키워야 이게 되는데 부동산이 지금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불패가 꺼지면서 부동산의 중소형 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국영기업, 대형 부동산 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헝다 알죠? 헝다 문제도 지금 나와 있고 이 헝다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는 다른 국영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국영업체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얻어서 이것을 재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일부 노선까지 중단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정부가 과거 인프라 투자에 지나치게 강조했고 이를 수습할 시점이 이미 한참 지나쳐버려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택한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지금 GDP를 성장시키고 여기에 내수 촉진을 시켜서 이 모든 GDP를 다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네 번째네요. 내수로 경제 난관 해법은 공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촉진해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해법에 대해서 공상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현재 인민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더 가난해져 소비할 여력이 상실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의 하락은 한 대를 더 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인민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갭, 말하자면 여기에 차익을 통해서 돈을 굴려왔던 것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는 시 주석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대국을 꿈꾸는 인물로 표현을 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군사력과 경제력 건설에 투입하면서 민영기업에는 자원을 배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장기간 등한시해 왔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늘 사고나 질병에 들어갈 돈을 걱정한다. 소비할 여력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의 망했죠. 그래서 지방보건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보조금 정책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 백발이 된 노인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소비 지출은 GDP의 60에서 70%에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글로벌 경제 데이터 제공업체인 CEI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 GDP 대비 개인 소비 지출은 38.2%.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고 다른 데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자리 불안이 소비 하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천승식 소장은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겠다라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경제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부족, 이것이 결국 중국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대미 수출 감소. 두 번째, 기업들의 탈중 가속화. 이 탈중 가속화를 한다고 해도 물론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중국 플러스 원. 중국의 일단에 기업들은 남겨놓고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다. 이것은 일자리 자체가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미 수출 감소를 보겠습니다. 쇠진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7.9% 감소했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미국 전체 규모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급락해 작년 16.5%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근 3년간 급락했다라는 그런 지점이죠. 이 최근 3년간 급락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강력한 제재,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효율화를 주장을 했고, 당시 멕시코가 수출 1위였었던 것이, 나프타를 통해서 세계 1위였던 것이 지금 바뀌어서 중국이 1위가 됐고, 이것을 15년간 계속 유지했는데 작년에 그게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의 탈중 가속화입니다. 쇠진원은 중국은 세계 공장이었고, 사람들은 공급망을 옮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은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이동시키고 있다. 인도가 새로운 아시아의 생산 거점이 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거품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하면서 이제 디커플링은 거의 폐기하고 디리스킹을 얘기하고 있죠. 디리스킹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첨단 산업을 너희들 하지 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첨단 산업을 얘기하면서 이 첨단 산업에 지금 속해 있는 모든 분야는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치중 소장은 일본의 파나소닉은 지난달 가정용 에어컨 중급 모델과 고급 모델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일본 대기업들에게서도 중대한 투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한참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세력은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얄궂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선진국에는 다행인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가격과 소비자 물가의 하락은 각국의 수입 비용 감소, 중국 제조업 수주요 위축에 따른 철광석, 석유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를 통제하는 서방국 입장에서는 믿을 게 없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 자체가 서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 넷으로도 성장시킬 수 없는 중국의 GDP,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는 딱 하나죠. 그래서 중국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것을 포기해야 미국과의 대화 자체가 시작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 보여준 제1차 무역협정.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왔어도 이렇게 했죠. 중국, 너희 1차 무역협정 지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제2차 무역협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2차 무역협정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을 해제를 시켜주는 조건이 2차 무역협정 때부터입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 2019년도일 거예요.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제1단계 무역협의 내용입니다. 12월 13일 날 타결을 했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단계 무역협정 합의 보면 12월 13일 날 타결을 발표했고, 12월 달부터 2020년 1월 초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19. 이게 잠정적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1차 무역협의안까지 이게 타결이 다 된 상황에서 2월 달에 발표를 했지만 2월 달에
2월 중에 지금 코로나19가 대대적으로 우한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1단계를 좀 보면 관세 문제, 보복관세 처리하겠다라고 농산물 구매,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금융, 그리고 분쟁 이것 모두 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물론 부가관세는 인하를 시켰고, 그리고 보복관세도 처리한다고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 지적재산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공감대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미완성된 지적재산권이 2차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농산물 구매도 지금 폐기했고, 중국에서. 기술 이전, 환율, 분쟁, 이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2단계 무역협정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더 세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무역 합의도 잘 지키지 않는 중국이 2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고통을 분담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1단계 무역 협정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단계 무역 협정 때문에 무역 적자 완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무역 적자 완화는 지금 현재 오히려 디커플링을 통해서 무역 잡았죠. 지재권 보호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 기술 이전 방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환율 조작 지금도 하고 있죠. 자율 환율 변동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으면 환율 조작을 하면 안 되죠. 자율환율제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체력이 허약한 상황이죠. 여기에 보조금 문제도 있죠. 서비스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영기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사이버 보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방첩법 들어가 있죠. 사이버 보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해결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수 시장 키우고 싶어? 수출 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나가는 거 다 잡아야 되고 오히려 지금 중국 기업들까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졌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있는 걸 다 파먹었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물론 중국이 망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망할 수는 없어요. 망할 수는 없는데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풀고 자기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많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